오늘은 제가 전 여자친구한테 바람 맞았던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게 됐냐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이 하나 달렸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저 살찌기 전에 찍었던 사진 올려둔 게시물이 하나 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 저 키에 저 얼굴에 당최 우울증이 왜 온 거임? 미스테리네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우울증이 있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왜 우울증이 생겨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댓글을 남겼어. 이거 내가 영상으로 만들어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 썰을 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이유를 말하려면 이 전 여자친구 바람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왜냐면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거였거든요. 일단 사전에 딱 공지를 하고 가자면, 그땐 좀 많이 미워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잘 지내, 잘 살고. 아무튼 그래서 이 일은 바야흐로 제가 20대 중반, 한 24살이었나 25살이었나 그때쯤으로 흘러가야 돼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여자친구를 소개를 받아서 만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분이 바람 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그분이랑 여자친구의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남자친구랑 좀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그 친구의 남자친구, 그리고 나 해가지고 이렇게 3명이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분이 저한테 술에 막 잔뜩 취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술만 드시면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셨던 건지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너 네 여자친구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었어. 그냥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듣고 있었어. 왜냐면 나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심증은 있었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뭔가 평소랑 다른 그 스탠스를 보게 되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아, 얘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 혹은 아, 얘가 더 이상 나를 그 전만큼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좀 뭔가 계속 느껴지기는 했었어. 아, 얘가 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식었구나. 근데 뭔가 계속 핸드폰을 숨기길래 아, 뭔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었어. 심증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물증까지 거기서 확보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당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그 여자친구를 좀 많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분이 말씀을 해주신 거를 듣고 나서도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를 모른 척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한테 내가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라고 말을 안 했어. 그냥 그러고 한 3, 4개월을 더 만났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많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비참해지고, 그때 헤어졌으면 우울증이 안 왔을 것 같아. 내가 우울증이 왔던 이유는 그때 내가 모른 척하고 죽은 척하고 참았던 그 3, 4개월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 3, 4개월 동안 내가 모른 척, 진짜 막 죽은 척하고 얘를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모른 척을 했냐면, 얘한테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헤어지자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때 나는 헤어지기 싫어서, 왜냐면 얘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헤어지기 싫어서 모른 척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결국에 마음에 병이 나고 좀 너무 막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비참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까지 들었었냐면, 뭔가 나는 어려서부터 자신감으로 똘똘 차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뭔가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아, 내가 모자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좀 못난 사람이라 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구나 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막 혐오스럽고 비참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여자친구한테 말을 했죠. 헤어지자. 나 사실 알고 있었다, 너 바람 피는 거.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 그냥 헤어지자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도 감정이입이 되는데, 아까 좀 뭔가 이 썰을 풀기 전에 감정을 이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전 여자친구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좀 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 한 2주인가 지났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소개를 받았으니까 뭐 같은 학교도 아닐 거고 어떤 접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카페를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카페 알바를 진짜 어려서부터 많이 했어. 19살 때부터 화면 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안에 있던 카페베네, 그리고 엔젤리너스, 그게 카페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학교 밖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는
내가 어디서 알바를 하고 있는지 아니까 내가 알바 마칠 시간대를 찾아내가지고 알바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거야.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마감 다 하고 이제 문 잠그고 딱 가려고 하니까 저쪽에 여자친구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내 갈 길 갔죠. 딱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앉는 거야 갑자기. 누구겠어? 딱 봐도 전 여자친구지. 그래가지고 안겨진 상태로 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얘기 좀 잠깐 하재. 난 너랑 할 얘기 없다. 우리 헤어졌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여기서부터 진짜 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도 좋고 걔도 좋은데 둘 다 만나면 안 되니요. 뭔 소리가 싶으시죠? 이건 진짜 내가 꾸며낸 얘기 하나도 아니고 이건 진짜 리얼이야. 진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도 좋고 걔도 좋은데 둘 다 동시에 만나면 안 되니? 근데 나도 미친놈이지.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분 정리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럼 만나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가 하던 말이 그거는 못하겠대요. 둘 다 좋아서. 둘 다 그냥 동시에 만나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더 이상 너를 못 만난다. 나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다.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인연이 끊겼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온 적도 없었고. 그리고 내가 그 심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12월 31일에 거제도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2월 31일에 집에 데려가 있었어요. 고향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여자친구를 볼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여자친구는 그때 친구랑 홍대를 갔다 그랬나 그래. 고등학교 친구랑 홍대를 갔다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놀아 이러고 빠빠이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지갑을 떨어뜨려가지고 보통 지갑을 열어보면 지폐가 있잖아. 안에 카드가 있고 그 꽂아 넣는 쪽에 지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폐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승차권 같은 게 2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꺼내서 보니까 가평에 남이섬 가는 표가 2장이 있는 거예요. 12월 31일에 나는 거제도에 있었고 얘는 친구랑 홍대 갔다 그랬는데 왜 그 날짜에 가평 남이섬 간 표가 2장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심증이 시작됐던 건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던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정확히 말하자면 딱 그거야. 아까도 말했지만서도 그 여자친구분의 친구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을 때 딱 헤어졌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고 대인기피고 그런 게 하나도 안 생겼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여자친구분을 너무 좋아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3, 4개월을 모른 척하고 참았잖아요. 그때 마음의 병이 생겼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한 5년, 6년을 사실 지금까지도 좀 많이 고생을 했죠 진짜.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농구 선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제도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좀 노는 친구들이 많겠어. 물론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팀에서 나만 담배를 안 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해서 저만 담배를 안 필 정도로 담배를 싫어했었는데 그때 내가 담배를 배웠어. 미성년자 때 당연히 담배 안 피는 게 맞지만 미성년자 때도 안 피던 담배를 내가 20대 중반이 돼서 담배를 폈어요.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 힘들고 막 살기 힘드니까 술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살이 쪘던 거였어. 여러분들이 그것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나요? 그때부터였어. 그때부터 내가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많이 쪘거든요. 아무리 농구 선출이고 막 운동선수였다고는 하지만 서도 술을 하루에 4-5병씩 씹어먹는데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술을 왜 먹었냐면 너무 힘드니까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잤어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를 샀었거든요. 내가 이거 살라고 마트를 수십 군데를 갔다 왔는데 이게 뭐냐면 유튜버들 많이 하잖아. 내 이름을 찾으래. 칸초에 보면 이름이 적혀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떤 컨텐츠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이름도 있으면 당연히 그 친구 이름도 있겠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포기하고 나를 신경을 더 썼다면 나는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 오! 여기 미나가 있네. 미나. 나 걸스데이 미나 빠두려는데. 아니 근데 내 이름이 없다. 지금 이거 네 봉지를 닦아가지고 이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내 이름도 안 나왔고 그 여자친구 이름도 안 나왔어. 응?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와야지.
근데 그냥 지나간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거지. 그때 저는 좀 많이 힘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때 진짜 뒤지게 힘들긴 했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진짜 뒤지게 힘들기는 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그 이후로 그 여자친구한테 바람을 맞고 나서 저한테 진짜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생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그러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PTSD처럼 너무 막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쳐. 그러면은 그분도 못 믿었어요. 너 어차피 바람 필 거잖아. 너 어차피 바람 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별 개지랄을 다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분들한테 좀 많이 죄송하네요, 진짜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또 어렵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다 지난 일이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밉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드네요. 그냥 오히려 고마운 것 같아.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나는 진짜 뒤지게 힘들기는 했는데 뭐 그냥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좀 성장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고마워.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 그냥 끊을게요.